마지막으로 함안군 칠서면에 위치한 칠서 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시설 관련입니다. 2012년 경상남도에서는 함안 칠서 산업단지 내 기존 산업단지에 발생하는 자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일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일반 지정 폐기물 중간 및 최종 처리 시설을 실수요자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업으로 전환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을 넘기기 위한 것으로 만일 유독성이 강한 지정 폐기물을 전국 단위에서 반드시 반입하여 들어온다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에게 크게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수차례 주민들의 탄원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2012년 변경 고시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경남도에서는 2013년 정정고시, 2014년 재정정고시를 통해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구역이 포함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만 이는 오히려 폐기물 처리 시설 실수요자가 타 지역의 일반 및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함안군 강변 여가수 치수원과 옛 마산시 상수도 치수원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이곳에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원수 수질이 낮은 함안 군민과 창원 시민의 식수원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칠서산업단지 내 일반 및 지정 폐기물 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경남도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처리시설 설치는 개별법에 의거 지정 폐기물은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일반 폐기물은 시장 군수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안 칠서산업단지 주변은 이미 기존 폐기물이 광범위하게 매립되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해당 시설 인허가 문제로 2013년부터 5년 이상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지정 폐기물 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빌미를 제공하였으니 2012년 11월 29일 변경고시 이전으로 되돌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빈지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2012년 11월 29일 변경고시 이전으로 되돌려 근원적인 해결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서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은 1993년 1월 현재 계획된 부지에 처음으로 시설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98년 3월 위치를 대치마을로 변경하고 처리 대상 폐기물은 일반 및 지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칠서산업단지 관리공단은 대치마을 이주 등 사업비 문제로 2001년 해인계획부지로 다시 위치 변경을 결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민간 개발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9월 NC 함안의 전신인 NCC를 폐기물 처리 업체로 선정, 10월 토지 분양 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2월 개발계획 변경 시 위치를 현부지로 변경하고 처리 대상 폐기물은 일반가 지정에서 지정을 제외하고 일반 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NC 함안은 2009년 12월 토지 분양, 본계약 체결 및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이후 지정 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우리도 함안군은 사업자의 지정 폐기물 처리 계획을 불허하였으나 2011년 11월 감사원의 폐기물 처리 영업을 제한하거나
집단 민원으로 인한 민원의 반려 또는 부정적 통보는 불가하다는 근거에 따라 더 이상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제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2년 9월 25일 사업자가 신청한 칠서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계획 변경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된 사항에 따라 2012년 11월 29일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일반 및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로 변경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존 고시 내용을 2012년 11월 29일 이전으로 되돌려 처리 대상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회의와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사업자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도 칠서관리공단, NC하만공과 민원 해소를 위해 지정 폐기물 처리를 제외 영업구역 조정 등 다방면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사업자와 협의하고 지역 주민과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본 의견으로는 이 농업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이 뭐 상당히 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기존의 그 농정개혁위원회라는 그 조직과 운영이나 그리고 또 구성원들이 거의 별 다를 게 없고 이름만 바뀌어서 실제로 농민들이 소리보다는 요식행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내용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가 제가 좀 살펴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농업특별위원회가 조례를 보면은 실제로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이런 상황이고요. 구성은 또 역시 거의 비슷한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특별위원회 조직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 전략기획팀 뭐 가칭입니다만은 이런 그 좀 팀들을 실질적으로 농업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과 우리 농민단체와 행정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그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위의 실무 책임자를 정말로 우리 농민단체나 농민들의 어떤 입장을 제대로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무 책임자를 좀 선임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농민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빈지태 의원님께서 그 농업특별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농업특별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있어서 예전에 뭐 농정개혁위원회나 이런 데하고는 차원을 좀 달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은 한 총 30명 내외로 해가지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30명 내외로 농업분과와 어업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신 것처럼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분과위원회에 들어오고 농업특별위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좀 부족한 것이 예전에 농업대책위원회의 그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분과위원회 밑에 실무협의회를 두어서 실무협의회는 각 단체별 실무적으로 사무총장이라든지 실무적으로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그 밑에 두어서 실무협의회에서 어떤 안건들을 그 우리 농업특별위원회 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논의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농업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이 농업특별위원회가 정말 우리 농민들이 우리 김경수 도정이 정말로 새로운 그런 농업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계속 이어서 좀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수급 조절 기능을 통한 게 가장 좀 우선으로 이렇게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좀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본질적으로 이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원점으로 가서 한번 봐야 될 문제가 있다.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수입 농산물에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건에서 수입 농산물을 당장에 뭐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안 된다면은 그래서 최저 가격을 보장해서 실제로 농업의 수입 농산물 때문에 덕을 보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이 또 이익금을 우리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농민들의 어떤 진정성 어린 그런 마음들을 좀 헤아려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농민수당제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좀 새롭게 들리거든요. 물론 제가 언론을 통해서 얼핏 비슷한 내용을 보긴 했는데 정말로 그 농민수당제는 저는 지자체보다는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농민수당제나 어떤 농업인들의 근본적인 생활을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수당제가 전혀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지난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들이나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를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아마 새 농림장관께서도 이 문제를 받아 안아서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우리 국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농민수당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잘 아시다시피 농민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생산 주체에 그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지금 다행히 농림부에서 이계호 장관이 그 8월 13일 날 취임하실 때 그 농민수당제와 함께 또 공익형 직불제의 어떤 개선 이런 부분을 그 취임사에 담아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관점에서 농민수당과 함께 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서 농가의 그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부 차원과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농민수당제는 좀 더 검토하고 그리고 뭐 중앙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추진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민수당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아마도 시군 그 지자체에서 아마 이 농민수당제 뭐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와 같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곳들이 아마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당장에 시행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방법들을 찾는 것은 과제로 두고라도 당장에 올해 만약에 지역에서 이런 시군 단위에서 수당제를 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 시군이 있다면은 우리 도에서 좀 재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도울 뭐 시범 사업처럼 해서라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좀 찾아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그 스마트팜 핵심 밸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잘 짚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답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첨단 농업으로 가는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팜 밸리라는 이런 기업형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을 잘 알고 또 스마트팜 밸리 정책의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서 우리 경남형의
그런 경남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후에 농민단체들과 함께 좀 농민들과 협의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예, 제가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시간 농민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과는 됐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해도 되는 말은 맞습니까? 의장님이 아니 마지막 예, 마지막 한 가지 좀 예. 도시국장님 잠깐만 한 번 더 예. 이쪽 봐요. 예,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더 좀 사실관계가 좀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7서 일반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관련해서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7서 산업단지에 자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되는 거 맞죠? 영업 구역은 특별히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자, 처리 발생량이 얼마가 됐을 때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영업 구역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는 우리 관할 시군이나 해서 그 영업 구역을 한정 지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죠? 예, 다른 산업단지나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할 적에 이제 산업단지 관리 계획에 그런 걸 반영해가지고 일부 제한은 하는 건 있습니다. 예, 규모도 실질적으로 그 산업단지에 맞는 규모로 해서 크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법이 개정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보는데 이제 개인의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 답변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 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재산권 침해의 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제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고시나 이런 문제를 할 때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는 부분은 없으면서 지금 뭐 사업자의 영업행위, 재산권 침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계제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사업 불허하고 또 재신청하고 이렇게 둘 수는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계속해서 주민들이 와서 막 울며 불며 이렇게 애원하고 사정하고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도에서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거꾸로 나서서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고 실질적으로 뭐 사업자의 어떤 재산권 문제나 영업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침해가 된다면은 꼭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예, 요 부분이 이제 공고를 할 적에 입찰 공고를 할 적에 이제 지정하고 일반하고 돼가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풀어가지고 공고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제안을 좀 해주라 그래 하고 했지만 그게 이제 감사원이나 이런 게 했을 때 효력이 없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이제 지금까지 여기 이제 7서 쪽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낙동유역환경청하고 그다음 함안군하고 우리가 나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주민들 원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실제로 막아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올해부터는 이제 조금 2번 또 만났었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지정 폐기물이다 보니까 지적 폐기물은 좀 제하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좀 관철을 시키려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되면은 나중에 일단 합의만 되면은 그걸 우리 개발계에 반영해서 다시 고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일단 이 주민들의 의제의 핵심은 지적 폐기물도 있지만 핵심은 개업의 전국이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지역에서 나는 폐기물 처리하는까지 막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해서 우리의 또좀 논의를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